근데 노무사 콘텐츠가 좀 많아져서. 근데 이게 우리 정체성이니까. 흘러내려. 앞선 영상들에서 본인이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했고 그거에 맞춰서 좀 다른 공부법을 이제 선택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좀 다르다고 생각했는지. 수능을 기반으로 생각해서 내가 잘하고 뭐 중간이고 못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것 같아요. 어쨌든 수도권 주요 대학에 좋은 과를 가시는 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그분 머리가 좋으신 것도 있겠지만 학습 훈련이 잘 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엉덩이가 무겁다든지 암기력이 좋다든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읽고 암기하고 버티는 능력이 저는 좋으셔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당연히 나이 들어서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 습관이라는 게 운동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듯이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계속 잘하더라고요. 전 엉덩이가 가볍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외우지 못했고 암기를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이 자아 속에서 암기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 그래서 꾸역꾸역 넣는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좋아하지 않는 과목은 안 하는 부류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시험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그 과목을 해야만 하니까 그 습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치고 날아가는 게 빨랐고 저 같은 경우는 암기가 안 되더라고요. 어떤 강사가 이해 안 되게 가르치는데 계속 이해 안 되면 학생 탓인 것처럼 얘기할 때는 사실 좀 슬프기도 하고 화나기도 했어요. 저는 이런저런 강사들 것들을 많이 찾아보게 된 것 같아요. 상황적인 것도 시간이 굉장히 짧았잖아요. 각본이. 그러니까 결국에 이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해를 잘해야 되고 암기를 잘해야 되고 그거를 잘 훈련하기 위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그분들보다 공부 시간이라도 많아야 되는데 제 상황은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전업수험생들 보통 1년의 시간을 갖는데 8개월 안에 승부를 봤어야 됐고 가정이 있다 보니까 가정을 돌봐야 하는 시간, 교회도 가야 하는 시간, 공부 시간도 적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다고 수험에 진입하기 전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던 거죠.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본인의 수험 상황을 스스로 좀 분석하고 이 수험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저기 공부 잘하는 사람이나 어떤 사람을 따라하기보다는 내 상황에 맞게 공부법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공부법이 어떤 누군가에게 맞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민을 했고 전략을 짰고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합격한다. 이 수험 하시는 분들과 대화 중에 들었던 건지 강의 중에 들었던 건지 총 공부 시간이 약 2,500시간 정도 되면은 합격한다고 하더라고요. 2,500시간이라면 1월부터 8월이면은 그냥 30일씩 계산 이거 곱하기 해주세요. 30일 곱하기 8 하면 240일인 거잖아요. 그럼 하루 10시간을 해야 2,400시간에 근접, 2,500에 근접을 해요. 그러니까 1년 공부하시는 분들은 8시간 정도로 하시면 2,500이 다다르는 거죠. 2,500시간만큼 공부량을 채워야 견줄만 한데 누군가와 엉덩이가 가벼워서 10시간 이상 채우는 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한 게 전부였고 주말은 사실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6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애기 안고 영상 듣는 것만 했지. 애기가 여기서 자주면은 영상 얘기 켜놓고 그러니까 총 일주일에 46시간 공부한 거고 총 공부 시간이 1900시간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거를 내가 공부를 다 하고 1900시간입니다를 알았던 건 아닙니다. 공부하기 전에 계산을 한 거예요. 아, 나는 2000시간 공부를 못 하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공부 전략이 막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900시간, 1800시간, 2000시간 공부한 애랑 2500시간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한 애랑 붙으면 당연히 저는 진다고 생각했고 빨리 무기를 찾기 위해서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2,500시간 공부할 수 있으면 2,500시간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다. 그리고 막 이거를 제가 짧게 공부하는 대신 막 편법을 막 찾으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내 상황이 이랬다. 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어서 어떤 방법을 투여해야 되지 이런 거 고민했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분석하셨잖아요. 수험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수험 시험의 성격에 대한 분석도 저는 간단하게 그냥 했는데, 최근에 코로나 시국 이후에는 20대 젊은 학생들의 진입도 많아졌고 수도권 대학 진입도 많아졌고 합격자들도 대부분 보면 수도권 대학 출신들이에요. 머리 좋으신 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 시험에 일단 뭐 경쟁이 더 뜨거워졌다. 이건 첫 번째. 근데 그건 다 아는 거고, 두 번째는 고득점이라고 하시는 분들 합격 후기를 좀 많이 보게 되면은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의 고득점은 60한 2 이상을 고득점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나와봐야 65점이에요. 물론 더 높은 점수도 있는데 그냥 60 이상만 되면 잘했네, 엄청 잘했다, 이렇게 하는 게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이고, 인사노무관리랑 선택 과목은 고득점 하시는 분들은 보통 70점도 넘어가요. 훌쩍. 정말 막 문제가 어렵게 나왔을 때는 80점도 나온다는 얘기도 들었었어요. 강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고 들었었고, 노동법 행정쟁송법은 열심히 막 해봐야 65점 맞는 거고, 인사와 노경에서 열심히 한 다음에 운대가 맞으면은 7, 80이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디에 더 노력을 투자해야 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노동법 행정법의 점수 목표는 60점을 목표로 했고, 인사와 노동경제학에서 점수를 고득점 받아서 무조건 60 합격 커트라인 넘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량을 앞으로 어떻게 투여하지? 인사 논문 계속 어떻게 해야 내 고득점 받을 수 있지? 고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공부 수험 기간 내내. 노동경제학은 답만 맞추면 어차피 60 한 3점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했으니까 답만 다 맞추자였고, 전략이. 노동행정은 그냥 남들 하는 만큼만 하자. 인사 노무 관리랑 노동경제학은 남들보다 잘하자, 전략이었어요. 실제 결과도 그렇게 반영이 됐죠. 나오게 됐죠. 그래서 감사했던 것 같아요. 분석이 다 끝났어. 본인 분석, 상황 분석. 오빠가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건 강사 선택이었잖아. 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강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수험 준비하는 그 기간 동안에 공부하는 내용과 방법이나 방향이나 그런 철학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닮아가거든요, 그 강사와. 그렇기 때문에 강사 선택이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제가 계속 쭉 말씀드렸지만, 공부 잘하시는 분들, 이 노무사와 관련된 공부 경험이 있는 법 전공자라든지 경영 전공자 분들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저처럼 정말 노무사 관련된 노베이스인 분들은 제가 많이 들어봤는데 강의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법에 대한 기초도 없는데 그 인풋도 너무 많았고, 근데 답안지를 어떻게 쓰는지도 몰랐고, 뭐 모범 답안이라고 주는데 제일 싫었던 거, 25점이면 4페이지가 기준이거든요. 50점이면 8페이지가 기준이고, 그러면 강사 답안을 주셨으면 제가 그걸 그대로 처음에 너무 안 이어지니까 그대로 써본단 말이에요. 그냥 25점짜리를 4페이지만큼 주셔야 되는데 6페이지, 8페이지 이런 식으로 모범 답안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험가에. 처음 내가 노무사 공부를 하는데 4페이지 분량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분량을 막 가져다 주는 분들이 와, 나 다 알려줬잖아, 이렇게 하는 게 솔직히 저는 좀 서운했어요. 싫었죠. 한 4페이지만 필요한데 7페이지, 8페이지 쓰는 거를 연기 때부터 하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장수생분들은 그게 공감이 되겠죠. 공부를 해온 분들, 베이스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게 되겠지만, 저처럼 노베이스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런 답안을 처음 마주할 때 이 수험 잘 들어온 건가? 생각하게 되고, 이 수험 못 따라가겠다 생각이 엄청 지배해요. 근데 손승주 변호사님 답안을 보면요, 딱 25점이면 4페이지 범위로 해서 주세요. 인사 노무관리에서는 인사 경조도 하시죠. 오은지 강사님이 딱 그 분량만큼 그분은 자필로 써서 폰트 크기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모범 답안을 주시더라고요. 초보자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일단 이거라도 외워야지, 이거라도 내가 이해해봐야지, 이거라도 내가 암기해봐야지, 이렇게라도 나는 써봐야지. 사실 그렇게 쓰면 합격이거든요. 8페이지까지 막 쓸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뭘 공부하고 뭘 외워야 되고 뭘 이해해야 되는지를 딱 2차 시험일 D-Day에 가서 써야 될 분량이 이 정도고, 이 정도는 쓸 정도로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들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페이지만 적어도 되는데 8페이지 분량을 주고 감당이 안 돼요. 그게
근데 좀 희한한 게 그 점수 채점을 하면은 1등 하시는 분들은 8페이지씩 적어서 돼. 같은 반에 있는 초보자 수험생들은 힘든 거지. 나는 지금 2페이지밖에 못 썼는데 8페이지를 저렇게 썼네.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충격요법으로 잘할까? 안 돼요. 그거 안 되는 거고. 어쨌든 저는 그런 부분에서 손승주 변호사님 답안에 매력을 느꼈던 거고, 인사 쪽에서는 좋은 강사님들이지만 다 오은지 강사님도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막 인사, 경종 모든 분야에서 세모예요. 답안만큼은 깔끔하다라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주니까 법 과목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았고, 인사도 이 정도 내가 써야겠다는 걸 인지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강사 선택에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정말 내 눈높이에서 연기는 연기 수준대로 가르쳐 주시고 일기는 일기 수준대로 문제를 내주시고 결국에 합격까지 가도록 성장시켜주는 로드맵을 갖고 계신 분들 강사를 전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사실 뭘 들어도 합격할 거예요. 제 상황과 비슷한 분들은 저처럼 여러 강사를 들으면서까지 시행착오를 겪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노동법은 김기범 강사님 5에서 10강 정도를 들었고, 연기 이수진 변호사님, 노무사님의 강의도 한 5강의는 들었어요. 그 뒤에 손승주 강사님 거를 들어보고서 최종적으로는 손승주 강사님으로 1기부터 3기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쟁송법은 제가 동차반 때 김기훈 강사님 거를 들어봤고, 동차 때 김기훈 강사님이랑 그 소책자 주시거든요. 소책자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책으로 이제 다 쟁점 모두 들어있는 책인데, 그게 사실 저는 안 이어질 것 같았어요. 흐름이 제가 생각한 논리 흐름과 좀 잘 이해가 안 됐던 거죠.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해가 안 된 걸 텐데, 정성균 박사님 거를 들어보라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서 정성균 박사님 걸 들어봤는데, 솔직히 저는 이해가 좀 많이 커졌어요. 행정쟁송법에 대해서. 그래서 전 정성균 박사님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정성균 박사님으로 이제 다 3기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 손승주 강사님이 행정쟁송법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최근에. 그래서 손승주 강사님 걸 또 들어보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노동행정을 손승주 강사님 가기로 결정을 한 거죠. 노동행정법은 강사 시행착오를 그렇게 겪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노동행정의 답안 형식이 똑같이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해도 어려운데, 답안도 약간 막 논점의 정리, 뭐 사안의 포섭, 사안의 적용, 사안의 결론, 막 이런 조금 생소한 목차를 사용해야 되고, 쟁점도 다 특이하거든요. 근데 공부하시는 분들 알 텐데 로마자를 1번부터 6번까지도 쓰는 사람이 있고, 1번부터 막 어떤 문제는 4번까지, 어떤 문제는 6번, 어떤 문제는 5번, 막 이렇게 쟁점별로 막 다 창의적으로 막 흘러가요. 물론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초보자가 보기에는, 뭐 축구로 치면은 지금 트리핑부터 해야 되는데 뭔가 드리블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너무 맞지 않았고, 손승주 변호사님은 목차 로마차 4번까지만 적어라 하면서 딱 프레임을 1, 2, 3, 4 딱딱딱딱 정해주는데, 노동법도 그렇게 해결됐지, 행정쟁송법도 그렇게 해결되니까 답안을 어떻게 내가 예쁘게 작성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노력을 좀 덜어낸 거죠, 두 과목에서. 그래서 그런 장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사노무관리는 동차 때 김유미 강사님의 1기를 들었었어요. 21년도 1기 강의를 들었었고, 책도 다 샀어요. 근데 뭔가 너무 많았어요. 양도 많고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강사님들에게는. 그래서 최중락 강사님 거를 이제 들었어요. 연기를 듣는데 이분은 확실히 전문성이 있었어요. 이분은 그쪽 경영학 박사시거든요, 서울대. 박식한 것도 있었고 전문성도 있었고, 그래서 이대로만 내가 공부하면 합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끔 강의를 해주세요. 근데 연기 듣다가 1기 강의가 초반에 좀 버겁더라고요. 안 나올 것 같은 분야까지도 가르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전문적으로. 너무 이분도 양이 많은 거죠, 저한테는. 좀 적합적인 강사가 누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이혜성 강사님 거를 또 연기 1기를 또 들어봐요. 2기까지 들어요. 이분에게도
나름의 취할 것들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또 2기 때 오은지 강사님 거를 이제 듣는 거죠. 3기 때는 결국에는 전 아무 강사님의 강의도 듣지 않고 독학으로 공부를 했어요. 인사노무관리에서 강사 추천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어쨌든 저는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노동경제학은 송명진 노무사님 강의만 들었어요. 이분 되게 재밌고 되게 쉽게 가르치고, 노동경제학은 쉽다라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재미있게 막 얘기해 주시는데, 그것도 나름의 수업 중에 기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장성구 박사님 거 맛보기 하나 들었었는데 사실은 두 분의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장성구 박사님 그 뒤로는 듣지 않았죠. 왜냐면 한 명 선택했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특별한 이야기는 강사 선택. 이렇게 다양하게 들어본 사람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어느 강사분들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거는 막 모두가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와 비슷한 분들이 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강사는 노동과 행정쟁송법을 손승주 변호사님, 노무사님, 노동법과 행정쟁송법의 이해를 쉽게 접근하시고 암기도 쉽게 접근하시고 재밌으신 분이어서 좀 안티가 없는 분이셔요. 법 과목에 재미도 붙이실 수 있다. 인사노무 관리는 사실 저는 계속 말씀드린 게 어느 한 분만으로 가는 거는 좀 리스키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굳이 추천한다면 최중락 강사님으로 연기 1기를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오은지 강사님 1기, 2기를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기는 뭐 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왜 그 두 분을 추천드리냐면은 최중락 강사님의 전문성과 약간 인사 관련된 좀 폭넓게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설명드릴 거 가르쳐 주실 것 같고, 오은지 강사님 아무래도 수험 적합적인 답안 모델을 제시해 주실 겁니다. 장단점을 잘 취득하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이 언급해드리지 않는 다른 강사님들의 장점도 취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셋, 넷 다 듣기는 좀 다 들으라고는 말씀들이 있고, 2명 거를 참고하시면 좋겠다. 노동경제학은 장성구 박사님 건 안 들어봐서 송명진 노무사님으로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제 처남은 2회 모두 60점을 넘겼고, 저도 62 정도 받았으니까 송명진 강사님으로만 해도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하는 일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공부했지만, 사실 이 수험시장에 진입하라고는 추천을 사실 못 해드립니다. 진입하셨으면은 2,500시간을 채운다는 목표로 성실히 좀 채워가셨으면 좋겠어요. 뭐 물론 경쟁 시험이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 이 4과목을 정말 빠삭하게 외울 수 있을 만큼 공부량이 채워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공부를 쌓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어떤 분은 합격권의 수준이 6월달에 5월달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딱 8월쯤에 왔거든요. 시험 한 달 전쯤에 나도 합격할 수 있겠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좀 빨리 올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천천히 올 수도 있습니다. 저처럼 좀 천천히 오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혹시 너무 힘들면 쉬시는 것도 좋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다 하시는 거는 저는 반대고, 하루 정도는, 저는 주말을 3시간 3시간밖에 안 해서 좀 충분히 주말 이틀을 쉬었거든요. 어떤 분들은 통으로 쉬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에게 맞춰서 쉬는 시간도 필요하다. 2,000에서 2,500시간을 꼭 채우셔서 이 시험에 진입하셨으면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 곳에서 많이 좀 본인에게 맞는, 본인 상황에 맞는 거 많이 들어보시고 1기 안에는 결정을 모든 걸 하셔야 됩니다. 1기 앞으로 2기, 3기 때 방학 때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응원, 격려 더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뭐 제가 뭐라고 응원할 수 있겠냐마는 한숨 쉬지 마. 멘트가 생각 안 나서 그런거예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도움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게 된 목적도 저와 같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아내에게 제안을 했었고, 이 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꼭 성실하게 꾸준하게 도전하셔서 원하시는 바 이루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앤 해피. 이거 너무 이상해. 이건 아니야. 노무사 소음 이상해. 새해에는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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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화이팅.